그래서 이제 족의 명칭이 1족부터 18족까지 다 있는데 우리가 1족을 알칼리 금속, 자, 2족은 알칼리 토금속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자주 안 나오니까. 그다음 17족이 할로젠, 18족이 비활성기체. 요 정도의 족의 명칭 정도는 반드시 알아두고. 자, 일단 할로젠 원소는 전자 배치를 보니까 얘는 7개의 체외곽 전자를 갖는다. 그러니까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한 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된다. 자, 이렇게 음이온이 되는 성질, 자, 양이온이 되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면 금속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금속성이 누가 더 커? 이 얘기는 양이온이 누가 더 잘 돼. 그러면은 음이온이 되는 성질을 비금속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비금속성이 누가 더 커? 누가 더 음이온이 잘 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할로젠 원소는 말이에요. 얘네들이 호돈소 상태로 존재할 때는, 호돈소 물질로 존재할 때는 이원자, 분자라는 형태로 존재한다. 어떻게? F2, Cl2, Br2, I2 이런 식으로. 그래서 F2 2주기, Cl2 3주기, 자, Br2 4주기, 자, I2 5주기, 뭐 6, 7주기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5주기까지만 4개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이원자 분자일 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져. 자, 이 이원자 분자일 때는 물에 거의 안 녹아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용해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물에 안 녹아. 그럼 물에 안 녹으면 얘네들은 어디에 녹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극성, 무극성이라고 해서 이게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물이라고 한다면은 모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렇게 표현할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굽어 있어. 자, 전자가 산소 쪽이 많지. 산소가 전자가 많지. 수소는 전자가 적지. 그러니까 요 분자 안에서도 전자가 분포가 산소 쪽으로 몰리니까 산소 쪽에서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돼. 그럼 수소 쪽은 전자가 적으니까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띠게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어떤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면 우리는 그걸 극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제 소금은 물에 잘 녹지. 그 왜 잘 녹냐? 소금은 염화 나트륨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소금의 나트륨을 물에 산소가 나트륨을 잡아당긴단 말이야. 그리고 이 염화이온, 음이온 마이너스를 물의 수소가 이렇게 잡아당겨. 그러니까 물이 얘를 잡아당기고 또 다른 물이 얘를 잡아당기니까 얘가 떨어지면서 녹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것끼리는 서로 잘 녹인다는 거지. 알지? 근데 어떤 게 있는데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지 않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수소. 자, 그럼 얘는 전자 똑같은 놈이 왔으니까 고르게 분포돼 있잖아. 그럼 전기적 성질이 있어. 전자가 어디 한쪽 몰렸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사이에는 인력이 굉장히 잡아당긴 힘이 약하니까 수소는 물에 안 녹아요. 우리가 용해성을 결정할 때 이런 걸 판단할 거야.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쌍극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고2 때 배우는 거야. 고2 때 내용이라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 그치?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요 정도, 나중에 이제 공유결합하면서 분자, 그러니까 구조식 그리면서 구조식을 통해서 얘는 물에 잘 녹겠구나, 잘 녹지 않겠구나. 이걸 이제 약간 뭐 비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얘네들은 물에 잘 녹아.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또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를 띄면 물에 잘 녹아. 근데 호돈소 같은 경우는 같은 것끼리, 예를 들어서 F2도 자, F 원자끼리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적 성질을 떼요, 안 떼요? 안 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호돈소 물질은 물에 거의 안 녹아. 알겠지? 그러면 물에 전기적 성질을 띠는 용매는 녹지 않아. 그럼 어디에 녹을까?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것. 즉, 물과 섞이지 않는 것. 물에 안 녹는 것들은 물이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잖아. 그 물에 안 녹는 거, 아까 석유, 에테르, 물에 안 녹았잖아. 그치? 두 개 층을 이루지. 그럼 얘네들은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으니까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 얘네들을 대신 녹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물에는 거의 안 녹아. 자, 석유라든가 벤젠이라든가 자, 사염화탄소에 자, 얘네들 물과 달리 전기적 성질을 띠지 않는다. 자, 여기에 녹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석유, 벤젠, 사염화탄소에 녹는다. 자, 어떤 형태로? 그냥 분자 상태로 녹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만약 여기가 벤젠이야. 내가 여기에 Cl2를 집어넣었어. 그럼 녹으면서 Cl2 형태로 벤젠 속에 녹아 있다. 이런 식으로 분자 형태로. 자, 이런 식으로 녹아 있어.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녹아서 뭘 갖느냐면 각각의 고유한 색을 갖는다. 색을 갖는다. 자, F2는 다망, 옅은 황색, 다망색, 옅은 황색. 자, Cl2는 황록색, 황록색. 자, 브로민은 젓갈색, 아이오딘은 흑자색 또는 보라색.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Cl2 기체를 벤젠에 녹였어. 그러면은 Cl2가 녹아있으니까 얘는 무슨 색이다? 벤젠은 황록색으로 바뀔 것이다. 알겠니? Cl2 분자 형태로 녹아있으니까 황록색으로 바뀔 것이다. 자, 이런 식의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앞글자 따서 담, 황, 적, 흑 이렇게 외워. 담, 황, 적, 흑. 자, 알칼리 금속은 고유한 불꽃 반응색 있잖아.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진홍, 진한 빨강, 세슘이 파랑색. 그러니까 이런 고유한 불꽃 반응색으로 알칼리 금속을 구분한다면 할로젠 원소, 즉 이온자 분자일 때도 고유한 색으로. 그래서 담, 황, 적, 흑. 담황색, 옅은 황색, F2, 황록색, Cl2, 젓갈색, Br2, 흑자색, 보라색은 I2. 자, 이렇게. 그래서 색깔 나오는 거는 조금 외워놔야 돼.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많이 외워놓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놓는데 25도씨 자, 25도씨 실온에서 1기압에서 F2는 다망색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Cl2는 황록색의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자, 브로민은 젓갈색의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아이오딘은 보라색, 흑자색의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상태, 그래서 요거 외워, 암기해. 외워두면 두고두고 편해. 두고두고 편해. 자, 그래서 할로젠은 이원자, 분자를 이루고 있을 때 고유한 색으로 구별할 수가 있다. 알칼리 금속은 불꽃 반응색으로 구분한다.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껍질 수가 어떻게 되니? 줄어들지. 그러면 반지름 어떻게 돼? 그러면 체외각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의 인력은 거리가 짧아지니까 강해지겠지. 자, 얘네들은 전자를 가져와서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럼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핵의 인력이고 그 핵의 인력이 클수록 음이온이 잘 될까 잘 안 될까? 잘 돼야지. 전자를 잡아당기니까. 자기 쪽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이온이 잘 되니까 반응성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알칼리 금속의 반응성은 양이온이 되는 거잖아. 그럼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은 뭐야?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 음이온이 잘 될수록 어떻게 돼? 그 반응성이 크다.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크다면 할로젠 원소는 거꾸로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F2가 제일 커. 이따가 확인할 거야. F2. 이 반응성 비교하는 거.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로젠이 요런 거구나. 자,
자, 할로젠 원소의 이용이다. 그럼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용해보자. 먼저 첫 번째. 자, F2. 그러면 F2가 반응성이 제일 크지? 그러니까 F2는 있잖아. 비금속 원소 중에서 반응성이 제일 커. 그럼 반응성이 크다는 얘기는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음이온이 되면서 다른 양이온과 쉽게 뭘 형성한다? 화합물을 형성한다. 그래서 F2는 주로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F2가 있어도 얘는 쉽게 다른 원소하고 결합해서 화합물이 돼버려. 이제. 자, 그 중에서 NaF. 자, 플로린한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요 NaF가 이게 바로 치약 성분이야. 뭐지? 우리 불소 치약, 충치 예방할 때 쓰는 거. 그래서 불소 치약이 바로 자, NaF가 들어가 있다. 자, 요거고. 자, Cl2야. 얘는 황록색의 기체입니다. 황록색의 기체예요. 잘 봐. 할로젠 원소는 이렇게 호돈수 형태일 때는 물에 거의 안 녹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물에 거의 안 녹는다는 거지 물에 100% 안 녹는 건 아니지. 그래서 Cl2 기체는 황록색의 Cl2 기체는 아주 일부가 물에 녹아요. 그래서 물에 녹아서 물과 반응을 해요. Cl2가 물에 녹아서 일부, 극히 일부가 물에 녹아서 반응해버려. 자, 어떻게 반응할까? 자, 염소 기체가 물에 녹아서 반응을 해. 반응을 할 거야. HCl 뭐라고 부르지? 그럼 염화수소가 물에 있으면은 염산. 그렇지. 염산이라고 그래. 이거 염산. 자, 그런데 얘하고 뭐가 생기냐면은 HClO가 생겨. 또는 HOCl이라고 그래. 얘를 하이포화 염소산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요 명칭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알지? 하이포화 염소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어떤 작용을 한다. 무슨 작용할까? 살균, 표백작용. 살균 표백작용. 그래서 여기가 하이포화 염소산이 살균 표백작용해. 정확히 말하면 여기 CLO 때문에 그래. CLO. 그 여러분들 집에 락스 있지, 락스. 락스 있을 거야. 그래서 락스를 가지고서 락스가 있었잖아. 그럼 뒤에 가가지고 뒤에 그 락스 뒤에 보면 겁대 용기 있지, 뒤에. 그 성분이 있을 거 아니야. 성분에 얘가 들어가 있을 거야. 하이포화 염소산 나트륨. 그러니까 HClO 중에서 요 ClO가 바로 살균 표백에 관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야? 살균 작용하는 거지. 그 우리 화장실 청소할 때, 변기 청소할 때, 욕조 청소할 때 락스 쓰잖아. 그치? 싱크대 소독할 때. 이게 바로 살균 소독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NaOCl이 들어가 있다고, 이거. 이 표백제. 살균 표백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살균 표백 가지고 뭘 할 때 쓸까? 우리 그 수영장물 소독할 때, 그리고 자, 우리 수돗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슨 소독한다? 염소 소독한다. 그래서 염소 소독 들어봤지? 우리 수돗물 만들 때. 그래서 이렇게 Cl2는 아주 뭐야 이거 살균 표백하는 물과 반응해서 이게 Cl2가 얼마나 지독한 거냐면 이거를 우리가 기체로 흡입하잖아요. 우리 사람 몸에 70%가 물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딱 흡입이 되면 세포랑 반응하면서 세포들 다 죽여버려요. 특히 폐로 들어가게 되면 폐에서, 그치? 폐에 있는 세포들이 다 손상을 입어. 너희 그 혹시 들어봤나? 옛날에 그 가습기 그 있잖아. 소독약으로 이제 나왔잖아. 세정제. 그래서 가습기 물에다가 타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게 이제 물과 섞이면서 자연스럽게 물을 소독하는. 근데 거기에 이 성분이 포함이 돼 있었단 말이야. 성분이.
그래서 이제 그 물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가습기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흡입하는데 문제는 가습기 어디에 많이 쓰니? 가정집 그리고 병원. 근데 가정집에서도 가습기 많이 쓰는 데가 그렇지 애기들. 그래서 그때 전부 다 폐가 다 손상 입어가지고 많이 죽었잖아. 그 아주 시간이 꽤 오래 지난 다음에 그거 밝혀져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밝혀졌잖아.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이게 CL2거든? 그러면 이 CL2가 히틀러가 말이야, 유태인, 가스실, 그치? 집단으로 죽였잖아. 그 가스실에서 가스가 뭐야? CL2입니다. CL2. 그리고 가끔 가다 조심할 것이 뉴스 같은 거 보면은,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집에서 화장실 청소하다가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이제 우리가 이제 화장실 청소할 때 여러 가지 세정액이 있잖아? 그 중에서 락스 같은 경우는 얘가 들어가 있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산성 세정액이라고 있단 말이야. 산성 세정액.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산성 세정액을 쓰다 보면 산성 세정액하고 락스랑 반응하면 이 락스에는 CL이 빠져나오면서 CL2 기체로 바뀌어버려요. CL2 기체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청소하다가 그 용도를,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서 버리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화장실 밀폐돼 있잖아.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CL2 기체를 마시는 거야.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 가끔씩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알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바로 요거다. 자, 그래서 CL2. 요거는 나중에 또 계속 나올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 세 번째. 브로민. 얘는 젓갈색의 액체가 되죠. 자, AgBr은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이다. 너희 중2 때 앙금 배웠지? 그 대표적으로 AgCl, 흰색의 앙금. 탄산칼슘, 흰색의 앙금. 그치? 그 다음에 이제 PB 들어가는 PbI2, 노란색의 앙금, CUS, CDS, PBS, 그치? 노란색, 검은색, 이런 것들. 기억나? 오호. 자, 이따 앙금 나올 건데. 자, AgBr도 앙금이다. 물에 녹지 않아. 자, 여러분들 미숫가루가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아요. 자, 설탕이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 투명한 용액이 되잖아. 그걸 우리가 이제 녹는다라고 그래. 영어로 이제 디졸브. 용해한다고 그래, 용해. 근데 미숫가루는 물에 녹아서 투명해져? 투명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물에는 녹지 않고 물에 섞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불균이라는 용액이 되겠지. 불균일, 용액. 불균이랑 혼합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해져. 흙탕물이나 우유처럼, 미숫가루처럼.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앙금은 물에 섞이면 불투명한 용액이 된단 말이야. 그 불투명한 용액을 현탁액이라고 그래. 탁하다는 거지. 그래서 AgBr도 앙금이기 때문에 물에 섞으면 녹는 게 아니라 그냥 섞이면서 불투명한 현탁액이 된다. 이 현탁액 가지고 뭘 쓸까? 이제 요즘은 이제 복고잖아, 복고. 레트로.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것 중에 우리 이제 지금 사진은 핸드폰이나 DSLR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디지털로 하지만 옛날에 필름으로 썼지. 근데 요즘 다시 이제 필름 카메라 많이 나오고 있잖아. 그치? 바로 그 사진 필름. 찍었어. 디지털은 그냥 나오지. 바로. 알 수가 있지. 근데 사진 필름은 이거를 이제 빛을 받아들여서 조리개를 통해서 받아들인 다음에 이 사진에 찍은 그 화면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숨어 있는 것을 필름에다가 이 숨어 있는 게 다시 이제 어떻게 돼? 그 화면이 그냥 뜨게끔 만들어줘야지. 그걸 우리가 현상이라고 해, 현상. 그래서 AgBr 현탁에다가 다 찍은 필름을 담근 다음에 암실에다가 걸어놓고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쪼여서 이제 현상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했으면 이제 현상이 다 됐죠? 그럼 필름에 이제 나오겠지? 그럼 그거를 이제 보고서 이제 자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돼? 사진으로 뽑아낸단 말이야. 바로 이제 현상에. 자, 네 번째. 아이오딘.
자, 아이오딘은요, 승화성 고체입니다. 자, 이것이 승화성 고체란 거는 고체 표면에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기체로 상태 변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다 날아가는 거 아니고 열을 가하면 녹는 점도 있어. 그러니까 녹기도 하지만 열을 가하면 액체로 변하기도 하지만은 표면에서 승화도 엄청나게 많이 된다. 그래서 승화성 고체인데. 자, KrI2. 자, 이거 뭘 검출할 때 쓰는 걸까? 지문. 아니. 이거. 포도당 검출은 베네딕트 용액, 지방 검출은 수단3 용액. 응? 2학년 때 배웠잖아. 동물과 에너지에서. 영양소 검출. 단백질 검출은 뷰렛 반응. 자, 그러면 얘는 뭘 검출한다? 녹말 검출. 어허라. 이거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이오딘이 보라색이잖아. 근데 얘가 녹말하고 만나면 무슨 색으로 바뀐다? 청남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녹말 있구나. 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알지? 자, 에탄올 KiI2. 자, 에탄올은 보통 소독약으로 많이 쓰인다. 우리 손소독제가 에탄올이야. 에탄올 손소독제가. 거기에 KiI2를 넣었어. 그러면 얘는 뭐냐면 요오드 딩크. 뭐지? 빨간 약. 소독약 중에 빨간 약 있지. 빨간 약. 상처 났을 때, 다쳤을 때 빨간 약 바르잖아. 그래서 너희 뭐 운동하다가, 농구하거나 축구하다가 미끄러졌어, 쓸렸어, 약올실 가면 어떻게 돼? 빨간 약 발라주잖아. 그치? 살균약. 이게 요오드 딩크야.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로젠 원소를 이용한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 좀 잘 해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거고, 색깔은 꼭 외워야 돼. 색깔은 알칼리 금속의 불꽃 반응세. 자, 그다음에 할로젠이 분자 형태 F2CL2, Br2I2일 때 색깔 그리고 상태까지. 그래서 기체상 요오드 딩크 빨간 약 있지. 우리 소독약 중에 빨간 약. 그래서 그 상처 났을 때, 운동하다 쓸렸을 때 빨간 약 바르잖아. 수술할 때로 바르요. 손목 부러져가지고 손목 수술한 적이 있었거든. 전신 마취했는데 수술실에 딱 누워가지고 손 이렇게 들어대. 여기 막 빨간 약 바르더라고. 빨간 약이 막 흘러내려. 왜냐면 여기에다가 내가 이거 철심을 6개를 박았거든. 손목이 3개로 쪼개져가지고 빙판길에 넘어져서. 넘어져. 이렇게 해서 빨간 약 막 바르더라고. 근데 그때 이제 전신 마취했거든. 바른 애 기억이 없어. 눈 뜨니까 수술 끝나고 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빨간 약. 그럴 때 많이 쓰지. 자,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원소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할로젠이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야. 하나 더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체크하시고. 자, 할로제나 수소라는 것이 있다. 할로제나 수소. 그러니까 할로젠 원소가 수소랑 반응하는 거야. 자, 수소하고 F2를 반응시켰더니 플로올이나 수소가 만들어져. 수소하고 염소 기체를 반응시켰더니 염화 수소 기체가 생성이 돼요. 자, 수소하고 브로민을 반응시켰더니 브로미나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수소하고 아이오딘을 반응시켰더니 아이오딘화 수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만들어진 HF, HCl, HBr, HI를 할로제나 수소라고 얘기해. 자, F2가 아무것도 없는 암실에서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환경에서도 F2는 수소하고 수소 기체랑 반응을 굉장히 격렬하게 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암실이 아니라 빛을 쪼여주면 어떻게 될까? 반응은 안 해? 내가 그랬잖아. 우리가 안정하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지? 변화가 적다. 그치? 그치. 반응성이 적은 것도 안정해지는 거야.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비활성 기체처럼. 그래서 안정하다는 거는 변화가 적은 거야. 그럼 변화가 적으려면 에너지는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에너지가 적어야 되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입자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원인이거든. 운동의 원인이거든. 그 입자들이 막 움직여요. 에너지가 많아져.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그럼 변화가 잘 일어날까? 변화가 안 일어날까? 변화가 잘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치? 변화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을수록 불안정해지고 변화가 잘 일어나. 그럼 어두컴컴한 암실에서 격렬하게 일어나는데 여기다 빛을 쪼여줘. 그 빛 에너지가 더 플러스가 되잖아. 그 반응은 더 격렬하게 일어난단 말이야. 알지? 더 격렬하게. 항상 모든 기본적인 원리는 다 통하는 거야. 기본적인 원리는 기본 개념 다 통하는 거야. 내가 강조했지. 안정하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CL2는요. 암실에서는 반응 안 해요. 자, 빛을 쪼여주니까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F2하고 CL2 중에서 반응이 누가 더 잘 일어나니? F2하고 CL2 반응이 누가 더 잘 일어나는 거야? F2. 그치, F2지. 왜냐하면 CL2는 빛이 없으면 반응 안 하거든. 빛이 있어야지만이 반응한단 말이야. 근데 F2는 빛이 없어도 반응 엄청나게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응이 잘 일어난다. 잘 일어난다는 의미는 쉽게 일어난다. 그래서 쉽고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반응성이 좋은 거야. 자, 브로민은 빛을 쪼여줬는데 반응 안 해. 가열을 하니까 천천히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니까 빛도 쪼여줘야 되고 온도도 올려줘야 되고 그랬더니 천천히 일어나. 자, 아이오딘은 빛도 쪼여주고 온도도 올려줬는데도 반응이 안 일어나. 여기에 촉매라는 물질을 넣어줘요. 자, 촉매는 어떤 반응의 빠르기를 조절하는 물질이야. 그래서 어떤 촉매는 반응을 더 빠르게 하는 물질, 이걸 정촉매라고 하고, 자, 어떤 촉매는 반응을 느리게 하는 물질에서 부촉매야. 그럼 여기는 이제 정촉매가 돼야겠지? 자, 했더니 아주 느리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할로젠 원소의 반응성 F2, Cl2, Br2, I2 반응성이 F2가 제일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내려갈수록 반응성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그치? 자, 바로 이렇게 되고, 자, HF, HCl, HBr, HI입니다. 자, 그럼 여기가 수소고요. 여기가 플로린이에요. 자, 수소고요. CL이에요. 수소고 브로민이에요.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플로린이나 염소나 브로민 쪽에서 전자들이 많아지지. 수소는 전자가 적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자가 할로젠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지. 그 얘네들이 마이너스 뜰 거고 얘가 플러스 뜰 겁니다. 전기적 성질을 나타나잖아요. 아까 내가 그랬잖아. 물은 굽었기 때문에 산소가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 띈다. 전기적 성질을 띈다. 그 얘도 전기적 성질을 띠니까 어떻게 될까? 물에 녹을까 안 녹을까? 녹는단 말이야. 물에 녹는단 말이야. 그래서 물에 녹는데, 자, 이런 거야. 자, 손 줘봐. 네가 수소고 내가 플로린 할게. 자, 핵의 인력이 플로린이 크지? 물에 녹았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물이 나를 잡아당기고 플로린을, 물이 수소를 잡아당길 거야. 그럼 양쪽에서 잡아당기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일부는 여기가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끊어져요. 그래서 딱 끊어지면서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면서 여기가 결합이 딱 끊어지면서 얘가 수소가 이대로 그냥 양이온이 되는 거야. 이대로 양이온이 되고 요 플로린이 이대로 음이온, CL도 이대로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물에 녹으면 자, 요런 식으로 결합이 끊어지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된다. 자, 이온화가 되는 거야. 이온화가.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끊어지면서 이온화가 된다. 자, 그래서 공통적으로 어떤 이온이 존재하는 물에? 수소이온이지. 우리 산성, 염기성 할 때 염기성 확인을 페노프탈린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염기성이란 게 뭐야? 수산화이온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OH-가 자, 얘 때문에 생기는 공통성질을 염기성이라고 그래. 그럼 산성은 뭐냐? 바로 수소이온 때문에 생기는 공통적인 성질이야. 그러니까 할로제나 수소를 물에 녹였더니 전부 다 뭐가 나왔어? 수소이온이 나왔네요. 그럼 얘는 뭐가 돼? 산성을 띠는구나. 그럼 산성은 어떻게 확인할까? 자, 메틸 오렌지가 붉게 변한다.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이 붉게 변한다. 물론 우리 BTB 중학교 과정에서 BTB가 많이 나왔지. 그래서 염기성은 BTB일 때는 파란색이고 산성일 때는 BTB가 노란색이야. 근데 이제 BTB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 고등 과정에서는 염기성을 확인하는 지시약은 주로 페노프탈레인, 산성을 확인하는 지시약은 메틸 오렌지. 둘 다 붉은색이야. 그래서 메틸 오렌지를 썼네. 얘는 반응하면 산성이 되겠구나. 페노프탈레인을 넣었네. 얘는 반응하면 염기성으로 바뀌겠구나. 다시 말하면 산성으로 바뀌겠구나. 수소이온이 생기겠구나. 얘는 염기성이 되겠구나. 그건 뭐야? 수산화이온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봐. 나트륨을 물에 넣었어. 그랬더니 수소기체가 발생했대요. 페노프탈린이 붉게 변했대요. 그러면은 수산화이온이 생겼겠네. 그치? 그러면 음이온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누가 양이온이 될 거야? 금속인 나트륨이 양이온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식을 완성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 2 해주면 수소 4개, 산소 2개, 앞에 2 붙여주고요. 2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만 가지고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연습이 되고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나중에 공부할 때 되게 편하다. 고등학교 올라서. 자, 얘네들을 할로제나 이온이라고 그래. 그래서 음이온의 명칭에다가 화이온을 붙이면 된다. 플루오린 화이온. 근데 명칭 중에서 소도 끝나는 거는 소자 빼면 돼요. 그러니까 염소 화이온인데 소자 빼면 뭐가 돼? 염화이온. 자, 브로민화이온, 아이오딘화이온 이렇게 돼. 그러면 염화이온, 우리 그 소금도 염화이온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소금을 물에 녹여봐요. 소금물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야? 그치? 무색 투명이야. 무색 투명. 그럼 염화이온의 색이 무색 투명이잖아. 자, 할로제나 이온은 수용액 상태에서 무색 투명이다. 색이 없다. 투명하다. 투명하다. 자, 투명한 색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투명하다는 건 색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투명한 색 이렇게 하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약간은 안 맞는 거지. 자, F2 다망색, 옅은 황색, Cl2 황록색, Br2는 젓갈색, I2는 흑자색, 보라색. 할로젠의 호돈소, 분자는 고유한 색이 있어서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할로제나 이온은 무색 투명이야. 구별할 수가 없어. 그 여기에 어떤 할로제나 이온이 녹아있는지 어떻게 알 거야? 그치?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하려고 해. 자, 어떻게? 여기에다가 소량의 은 이온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질산은. 자, 소량 떨어뜨려야 돼. 대량으로 떨어뜨리면 안 돼. 만약 학교 가서 실험하는데 질산은 은 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으로 실험할 건데 얘를 엄청 많이 썼어. 그러면 학교 선생님한테 등짝 맞을 거야. 왜? 은이잖아. 비싸잖아. 그래서 그래. 비싸잖아, 은. 은이야. 얘가 좀
바로 만들 수 있어. 그거 되게 비싼 거야. 그러니까 아주 소량 써야 돼, 소량. 확인만 하면 되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자, AgF는 그냥 수용액 상태로 존재한다. AgF는 수용액 상태로. 자, AgCl부터 물에 녹지 않는 앙금으로 나타난다. 자, 물에 녹지 않는 앙금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은 뭘로 구분할까? 색을 봐야죠. AgCl, 무슨 색의 앙금? 대표적인 흰색 앙금이 AgCl 있고, CaCO3, CaSO4, 탄산칼슘, 황산칼슘, 탄산바륨, 황산바륨. 응? 그치? 작년에 배웠잖아. 응. 자, 흰색의 앙금. 얘는 연노란색. 노란색이 약간 연두계통. 얘는 진한 노란색. 그래서 아이오딘이 있으면요. 아, 이거 노란색 앙금이구나. 봐봐. PbI2 무슨 색 앙금이야? 얘 노란색 앙금이야. 그래서 아이오딘이 포함된 앙금은 전부 다 노란색 앙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앙금 생성 유무, 앙금의 색깔 가지고서 우리는 할로제나 이온을 구분할 수 있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거까지 다 외워놔야 돼. 자, 뭐냐면 MX야. 그래서 M은 알칼리 금속이고 X는 할로제나 이온이에요. 자, 불꽃 반응색을 봤더니 보라색입니다. 자, 소량의 AgNO3 질산은 수용액을 넣었더니 노란색의 앙금이 생겼어. 그럼 보라색이란 얘기는 뭐지? 그렇지. 자, 노란색 앙금은 AgI잖아. 그러니까 요 MX는 뭐다? KI다. 이런 식으로. AG 플러스 D 뭐 있는 NO3 마이너스. 질산은, 이게 질산은 AgNO3. 소량의 질산을 떨어뜨렸어. 자. 수돗물에다가, 뭐 이런 것도 있지. 수돗물에다가 소량의 질산을 떨어뜨렸답니다. 그랬더니 흰색의 앙금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 흰색 앙금이 뭐죠? AgCl이에요. 왜? 수돗물, 염소 소독하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 염화이온이 존재할 거 아니야. 염화이온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돗물 염소 소독 때문에 수돗물에는 염화이온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이온을 확인할 때도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앙금 생성 가지고. MX가 무슨 뜻이에요? 아, MX라고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래서 M은 알칼리 금속, X는 할로젠 원소. 그러니까 이제 기호로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M이 뭐고 X가 뭐냐? 이렇게 두 가지 실험을 할 거란 얘기지. 자, 됐니? 보통 이제 우리가 금속을 표현할 때는 기호를 M으로 표현할 거야. 메탈이라고. 보통 이제 X 같은 경우 할로젠은 우리가 X2 이렇게 해가지고 X. 그래서 보통 이제 나트륨, 자, EM X2 그래서 EMX가 되잖아. 그 요게 나트륨 넣어주고 요게 F2가 되면은 얘는 뭐가 돼요? NaF가 되겠죠. 자, 여기가 칼륨이고요. Cl2면은 얘는 KCl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어떤 이제 그 기호 같은 형태야. 기호처럼 쓰이는 거. 그래서 M은 보통은 금속, 그래서 알칼리 금속. X는 비금속, 할로젠 원소. 자, 바로 이렇게 이제 표현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좀 색깔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화학에서는 그렇게 색깔이 많이 나오진 않아. 그 색깔 나와봤자, 그 불꽃 반응색, 할로젠 색깔, 그리고 요 앙금 하는 거, 요거,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구리 이온이 무슨 색일까? 수용액에서 구리 이온이
푸른색. 뭐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뭐 보라색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지시학에서 색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외에는 딱히 색깔은 그렇게 나오진 않아. 그치? 그래서 몇 가지 안 되니까 요 색깔 정도는 좀 외워두는 게 좋다.